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1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장이 한글날 휴장이었죠. 그런데 미국은 개장을 했습니다. 이틀간 미국 시장은 연속 상승을 해서요. 다우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사항도 나왔습니다. 다우는 3거래일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FOMC 의사록이었고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 두 가지였는데요. 일단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어요. 항상 FOMC 회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달에 회의 내용을 공개를 해주죠. 그게 의사록 공개라고 합니다. 이 의사록에는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금리나 경로를 두고 의견이 반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게 아주 상반된 내용입니다.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작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대다수였고요. 일부 의원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많이 금리를 내렸을 때 위험하지 않느냐. 이게 왜냐면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이 커질 수 있다. 뭐 그런 해석이겠죠. 이 의견이 나왔다라는 것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서 시장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그런 이슈가 됐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그냥 상승을 해봤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가 0.25를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빅스텝보다는 0.25. 그러면 결국 0.5는 정치적 선택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쪽, 그러니까 해리스 쪽으로 힘을 기울여주는 상황. 어차피 제롬 파월은 정치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때는 다시 재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시장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제가 볼 때 이게 컸던 거로 보입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130발의 탄도미사일 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란이 이스라엘이 반격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더 이상 확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은 꼭 보복을 할 거다 쪽에 포인트가 맞춰졌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석유시설을, 이란의 석유시설을 폭격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이 시장이 흘러갔어요. 그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했고, 유가가 뭐 150불, 200불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미국 시장을 하락시켰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국제유가가 하락을 한 거예요. 많이나 이제 소폭 0.5%.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시키면서 투심을 강화시켰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 이슈로 봐가지고는 금리 인하는 점점 잦아들 수 있구나, 크게 빅스텝을 못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컸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우는 1% 오르고 나스닥 0.6% 올랐는데요. 나스닥의 그 빅테크 종목이 많은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그래서 아주 큰 기업들이죠. 혼조세를 마감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상승을 해서 시총 2위를 탈환했다라는 게 상당히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상승해서 그런가 반도체 주식들, ARM 같은 종목들 전부 다 상승해서 반도체가 나스닥을 끌어줬다, 뭐 이렇게 해석도 되는 상황입니다.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나옵니다. 21%나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0.25%, 베이비 스텝 가능성 75%입니다. 이전까지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제약적이었는데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특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이번 주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밤 발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내일에 영향이, 내일은 또 우리나라가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금리 인하도 있는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해봐야 되겠죠. 나스닥 0.6%, 다우 1% 정도의 상승을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우는 뭐 지난번 고점, 장중 고점까지 다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일단 42,500까지 뛰어오르는 상황이 됐고요. 나스닥은 지금
어제도 올랐고 어제도 1.4% 오르는데 오늘도 0.6% 올라서 상당히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국제유가를 좀 보시면은 네, 국제유가는 이틀을 봐야 되겠죠. 어제 한번 빠졌죠. 4% 빠졌다가 오늘 새벽에 마이너스 2.7%까지 갔다 0.4% 5%로 끝났네요. 어쨌든 여기가 넘어가면 제가 선을 지금 안 지워놓고 있는데 이걸 넘어가면은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는 쪽에 포인트 맞춰야 되는데 일단 거기 못 가고 그냥 밀려버렸다라는 게 주요 이슈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환율은 지금 여기에서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더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1349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46원 정도로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환율이 44원에 마감했네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중국 증시가 되게 중요했는데요. 중국이 폭락을 했어요. 상해가. 항생도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급등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긴 하겠지만, 하락 이유는 딱 그겁니다. 경기부양책,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뭐랄까요? 실망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부양책 계속 할 건가? 뭐 이런 부분인데요. 그저께 거의 10%까지 갔다가, 그렇죠? 그저께 거의 10% 갔다가 4%로 끝났는데요. 어제는 마이너스 6%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거 지금 다 되돌리고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어저께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요. WGBI라 해서 그 선진 국채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드디어 가입이 됐죠. 그래서 내년 11월부터 80조, 그러니까 지금부터 11월까지면 딱 1년 안 동안 뭐 작업이 들어오겠는데 아마 환율이 오르지 않을까. 환율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왜냐면 국채가 그 돈을 현재 가격에 주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은 더 올라가서 주는 게 유리할까를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환율은 더 오르지 않겠냐. 그래서 국채가 뭐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가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국채가 들어올 때는 비싼 이 환율 뭐 1340원보다 1400원에 들어오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뭐 그게 있을지를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죠. 환율은 주가가 빠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사실 좀 다르죠. 다릅니다. 그렇죠? 요즘 환율과 주가가 전혀 애매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환율 온다 해서 두려워할 사항은 아니다. 오히려 환율로 주가 오른 날도 상당히 많아서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FTSE, 그러니까 영국 그쪽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죠. 우리나라 공매도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내년 3월로서 일단 공매도 연장을 어려울 거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의 선진지수로 들어가는 건 요거는 MSCI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릅니다. 미국 MSCI, FTS는 영국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 MSCI는 우리가 지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왜냐면 공매도 이거는 이제 주식과 아니어도 공매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국채는 공매도하고 별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 위험자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공매도가 내년 끝내야 MSCI에서도 선진지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시장인데 그저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호가에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만기였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이 미국이 이틀 연속 상승한 부분, 그 다음에 선진 국채 클럽에 가입한 부분, 이 이슈가. 그다음 내일은 우리나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요 부분 오늘이 만기날인가요? 오늘 만기날 죄송합니다. 그날 만기날이죠. 수요일이 어저께 휴장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만기인데요.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좀 미치는지 봐야 되겠죠. 특히 국채에서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걸 가정했을 때 미리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갔던 외국인의 매도가 현물에서도 매수로 전환하는지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다 쪽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맞다 그러다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의 매도가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제 오일선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내일부터는 오일선이 우상향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하락보다 상승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